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8.16 윤정부 세 번째 부동산 정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점적인 부분은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는 점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향후 5년간 270만 호 주택 공급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존 250만 호에서 20만 호가 더 늘어난 공급 대책이지만 여전히 아쉬운 부분은 많습니다. 국민주거 안정 5대 전략으로 첫 번째 도심 공급 확대가 있고요. 신규 정비 구역 지정 확대로 5년간 전국 22만 호, 서울 10만 호 넓힌다는 내용이지만 도대체 어디로 지정되는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재건축 부담금을 완화해주겠다는 내용인데요. 기존 조합원들이 재건축 부담금을 낮추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면제 금액을 상향시키는 등 내용이 있고요. 기존의 안전진단 강화로 재건축 사업의 진행에 차질이 생겼는데 이거를 안전진단 완화로 구조 안정성 점수를 대폭 하향시킨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한 속도도 있을 예정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인데요. 신규 택지 15만 호 신규 후보지 지정과 발굴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업인 GTX 사업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느끼는 부분은 이 신규 택지에다가 GTX를 연결을 해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었었던 게 1기 신도시 마스터 플랜 24년이면은 4월 총선거를 고려했다는 이야기로 보여지고요. 세 번째는 공급 시차 단축입니다. 반복되는 내용이기에 핵심은 도심 공급 확대 부분에 있습니다. 네 번째, 주거사다리 복원이고 청년 원가 역세권 첫집 주택을 제공하겠다라는 내용이고 총 50만 호 공급입니다. 근데 이거는 비현실적인 내용이기에 이따가 살펴볼 거고요. 다섯 번째, 주택 품질 제고, 층간소음과 공공임대를 신경을 썼습니다. 아무래도 층간소음 같은 경우는 사회적으로 많은 트러블이 일어나는 부분이기에 과연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신경 썼는지 궁금합니다. 22년 5월부터 시작한 윤정부는 23년부터 27년 동안 총 5년 동안 27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거대한 공급 규모를 하겠다 의사를 밝혔고 서울 50만 호를 포함한 수도권의 158만 호, 지방 100만 호입니다. 그렇다면 5년 동안 270만 호이기 때문에 1년간 54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건데 결과가 궁금하네요. 보통 1년에 30만 호 정도를 공급을 합니다만 54만 호는 다소 무리한 숫자가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 정상화 착수입니다. 기존 공급 계획에 밖에 바뀐 내용은 없고요. 기존에 250만 호를 공급했다가 20만 호를 더 늘린 거기 때문에 변함없고 이미 서울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신속통합계획, 모아주택, 모아타운 등 신규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서둘러서 공급 계획을 앞당긴다는 이야기와 양질의 공급, 양질의 주택을 제공한다는 취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부터 한다고 하더라도 임기 내에 될지 모르는 사업이라 서둘러서 주택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있고 최근 1기 신속통합계획을 21곳이 지정이 되었고 조만간 2기 신속통합계획도 나올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재개발 지정으로 토지 가격이 상승하고 신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주택들의 가격 상승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재건축 부담금 합리적 감면인데 전반적으로 재건축 사업을 막고 있는데 기여한 정책으로 재건축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안전진단 강화,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법 등 재건축 억제 정책으로 지난 문정부에서 진행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윤정부는 이 부담금뿐만 아니라 재건축 억제 정책에 대한 부분도 완화시켜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도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4월 총선거를 기준으로 이 이후에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담금이 이렇게 많은 단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방도 1억이 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용산의 산호 아파트라는 곳은 분담금으로 40억 이상이 나왔었습니다. 분담금 감면은 9월 내에 세부적으로 발표한다고 하네요. 역시 재건축 재개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전진단 제도 개선 문제입니다. 보통 절차가
재건축 계획을 수립을 하고 안전진단을 받아서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는데 안전진단을 강화시키는 바람에 구조 안정성 점수가 높아져서 통과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대폭 완화시켜줘서 재건축과 재개발의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안전진단을 완화하게 되면 공급 물량은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단기간에 주택가격 상승을 용인하더라도 장기간으로 보면 주택가격 안정화는 나올 거라 보는데 정부에서는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비사업 전문성, 투명성 강화 등이 나왔고 최근 등촌주공 사태로 주택공급 시장에 차질이 생겼죠. 이를 중재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개입을 하였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부분을 염두하여 만든 내용인 것 같아요. 이 내용은 그냥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공택지 신규 지정으로 23년까지 15만 호 후보지 발굴입니다. 신규 택지를 지정해서 이 공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24년부터 택지를 지정하고 토지를 소유한 토지 보상 절차, 인프라 계획 수립, 수도, 가스, 건설 등 다 종합하면 아마도 10년은 넘게 걸릴 것으로 보고 아마도 35년이나 되어야 신규 택지 후보지에 입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3기 신도시를 보면 아시겠지만 문정부에서 2018년 921 주택 공급에서 밝혔고 이 이후에 5년 동안 지역 공급계획과 사전 청약만 받고 있죠. 언제 입주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마도 제 생각에는 27년부터는 고양 창릉이나 부천 대장지구에 입주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팩트 시티 컨셉을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앞전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수도권 광역화 내용과 컴팩트 시티, 메가시티 등 인프라 조성과 구축을 이야기하고 역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한다는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신도시 정주 환경 개선. 이번 정부의 중점적인 부분은 각 신도시별로 GTX를 연결하여 빠르게 첨단 도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부분이고요. GTX-A를 조기 개통을 하면 BC까지 언급을 했으니 A, B, C 노선은 확실한 것으로 보고 있고 아마도 A 노선이 중요하죠. 공급 계획과 첨단 도시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 중에서 가장 최악이었던 게 이 부분이었죠. 1기 신도시는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삼본 1기 신도시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 플랜을 24년 중 수립할 예정이다? 지금 당장 시작해도 모자랄 판에 24년 그러면은 4월 총선거를 염두한 발언이 아닌가 이곳에 포커스가 모아졌고요. 이것만큼은 이번 8월 대규모 공급 로드맵에 구체적인 발표가 있을 거라 믿었지만 다소 실망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도대체 구체적인 발표는 어디 있을까요? 앞만 찾아봐도 이번 정책에 그 내용은 정말 빠져 있습니다. 그 밖에 여러 정책들이 있었고요. 주택공급 촉진지역 제도 도입 검토는 실제로 지방은 좀 풀렸습니다. 규제지역은 주택공급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됐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선에서 공급 속도와 공급을 차질 없이 제공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안타깝지만 세종은 지금 유일하게 지방 중에서는 세종이 투기가열직으로 묶여 있는데 이번에 청약 경쟁률이 6,000대 1까지 나오는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아마도 해제 지역으로 언급하기에는 아직까지 어려움은 있어 보입니다. 청년 원가 역세권 첫집 공급 추진을 보면 건설 원가 수준에서 70%로 공급한다는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비현실적인 정책을 담아서 발표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서울 역세권 도심지에 분양가의 70%로 제공을 해주겠다? 과연 가능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은 살인까지 이어지는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문제이기에 정책으로 나왔다고 보고요.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게 신축은 건설사에서 최신 기술력을 접목해서 데시벨을 낮추는 것으로 바닥 공사를 진행할 것 같고요. 문제는 기존 구축들인데 구축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거를 소음 저감 매트 설치 지원이 나왔습니다. 84제곱미터에서 300만 원을 국가에서 지원해준다는 내용인데 매트 사업이 잘 되겠네요. 좀 아쉬운 정책입니다. 그럼 애가 크면 매트를 회수하나요?
나라에서? 아니면 이걸 중고장터에 팔아야 하는지, 네, 뭐 그렇습니다.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향후 5년간 공급 계획 로드맵을 살펴보았습니다. 왠지 드는 생각은 똑같은 데자뷰를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전 정부에서도 그랬다시피 과도한 공급 계획 물량으로 방향성만 제시했던 적이 있었는데 왜 이번에도 같은 느낌을 받는지, 이 내용 중에서 비현실적인 문제를 걷어내고 구체적이고 분명한 플랜을 가지고 발표하면 좋을 텐데 아쉬움이 남는 816 세 번째 부동산 정책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